믿기시지 않겠지만 삼성생명이 지난주에 진짜 핫했습니다. 이게 5만원 하던 게 1주 만에 75,000원을 찍었어요. 여기서 여기는 하루에 21%가 올랐습니다. 그랬다가 물론 다음날 10%가 되돌아왔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장이 끝났어요. 삼성생명이 빠바바바바 올랐는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삼성생명이 그 삼성그룹 지배구조하고 관련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삼아 재미로 한 10분만 들어봅시다. 자, 이런 겁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얼마를 갖고 있냐면은 무려 20조를 넘게 들고 있어요. 지금 아까 얼마더라?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거의 30조를 들고 있습니다. 얘네가 8.5%인가를 들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숫자 계속 바뀌어요. 바뀌긴 하지만 8.5% 들고 있으면, 지금 삼성전자가 거의 400조 하잖아요. 30조 이상을 들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삼성생명이 이거를 그러면 자기 자본으로 들고 있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 생명보험 같은 거를 맡긴 돈으로 들고 있단 말이에요. 고객 돈으로 삼성전자 같은 지분을 해서 고객 돈으로 너희들 지분율을 올리는 거냐, 그거를 막겠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사실은 고객 돈으로 너희들이 지분과 한마디로 순환 출자 같은 거를 막는 법인데, 그게 이번에 개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럼 개정을 하면 뭐가 되느냐, 지금까지는 처음에 샀던 금액, 예를 들면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언제 샀냐면요, 1980년대 샀답니다. 5,400억을 주고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했는데 지금 30조가 된 거죠. 야, 씨. 수익률 진짜 좋다. 5,400억짜리 샀는데 지금 30조가 넘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계산이 돼 있냐, 5,400억으로 계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주식을 총 자산의 3%까지만, 고객 돈으로 산 거니까, 네 돈으로 산 건 아니니까 계열사 주식은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데 5,400억은 당연히 3%가 안 되죠. 그래서 요걸로 계산하면 상관없는데, 앞으로 법을 바꿔서 이 30조 시가를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총 자산의 3%는 넘죠. 이게 그러니까 이걸 들고 있을 수 없고, 만약에 법이 바뀌면은 이 30조어치 중에서 총 자산의 3%를 넘는 거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대충 20조를 뭐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와, 그러면은 만약에 저 법이 진짜로 3% 넘는 거를 팔아라 그러면은 20조를 매도해야 된다. 삼성화재도 들고 있으니까 삼성화재는 3조를 팔아야 된다. 그럼 팔면은 삼성생명 주가가 왜 올라가냐? 왜 올라가겠어요? 20조치를 팔아야 되면 당연히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현금 20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삼성생명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요거 배당하라는 거죠. 요거 배당해라! 라고 이제 이게 머리에 띠묻고 이거 할 수 있겠죠. 손을 딱 올린 다음에 삼성생명 주주총회 가서 장난치냐고, 20조가 들어왔으면, 물론 세금 내니까 다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세금 하여튼 떼고 막 10몇 조 들어오면은 니들 사고 싶은 거 사더라도 한 5조는 배당해야 되지 않냐, 이거 이렇게 하겠죠. 띠묻고 장난치냐, 배당해라, 뭐 이런 거면 되니까 배당률이 그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게다가 5천억 평가받는 게 단방에 30조를 평가받는 효과가 있어서, 그러니까 법까지는 자세히 아실 필요 없지만은 굳이 뭐 나중에 화면 멈춰서 보세요. 자본총계 60%나 자산총계 3% 제한이 있습니다. 둘 중에서 작은 거기 때문에 자산총계 3% 제한에 걸린다는 거고, 근데 저게 만약에 되면은 또 재밌는 또 파생이 많이 되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 지분 구조가 이렇습니다. 삼성생명이 대충 8.5%, 삼성화재가 1.5%, 물상이 5% 들고 있어요. 근데 오너일가 지금 재웅이 형이나 뭐 이런 그 가족을 다 합치면 대충 5%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다 합치면 우호 지분이 20%예요. 오너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만약에 이게 날아간다,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요거 두 개 합친 게 10%거든요. 야, 이렇게 되면은 이거 지배구조가 흔들리죠. 이거 다 날아가면은 10%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게 됩니다.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저게 가장 머리 아픈 일이 되겠죠. 지금 왜냐면은 외국인 지분은 이미 50%가 넘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든 안정적인 지배 구조를 만드는 거, 외국인들의, 아니면 옛날에 SK도 당했잖아요. 누가 들어와서 목줄을 잡은 다음에 흔들면은 SK 옛날에 기억이 나시죠? 소버린 들어와서 했던, 아니 뭐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이걸 봅시다. 삼성의 그룹의 지배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맨 위에 있는, 가장 최상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게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은 굉장히 독특한 회사예요. 이 회사가 정말 많은 걸 하거든요. 건설에서 패션에서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상사에서 안 하는 게 없는데, 이 회사가 뭘 하는지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그것보다 이 갖고 있는 요 어떤 그 콩고물이라 그래야 되나? 콩고물에 관심이 많죠. 삼성물산의 실적에 대해서는 뭐 그래, 뭐 잘하고. 자, 그리고 갖고 있는 거 어떻게 할 거야? 보통 이게 주된 의제가 되는 그 놀라운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가총액도 어마무지합니다. 당연하죠.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최우선 위에 있는 회사인데, 자, 봅시다. 삼성물산은 일단 오너 지분이 많아요. 거의 30%가 되죠. 위에 있는데, 예전에는 순환출자가 문제였어요. 순환출자가 뭐냐 하면은 뭐 이렇게 산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삼성카드증권, 화재나 요 아래에 있는 회사들이 다시 위에 있는 회사의 지분을 사는 겁니다. 이게 순환출자죠. 이거 옛날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뭐 재벌이나 그룹들이 많이 공격을 받았어. 이게 말이 되냐? 네 돈 얼마 안 넣고 이 회사 돈으로 이걸 사고, 그 돈으로 또 이걸 사고, 그리고 이 돈으로 이걸 사서 지분 올리는 게 어딘데, 이거
계속 끊어라라는 게 옛날에 이슈였잖아요. 삼성은 실제로 이걸 많이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지분 구조는 거의 대부분 끊었어요. 남아있는 게 뭐냐? 여기가 이제 우리가 금산분리라 그러죠. 이쪽이 제조업이고 이쪽이 금융업인데 요 생명 뭐 증권 화재 뭐 이들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 그러니까 제조업 쪽에 지분은 아직 남아있어요. 이게 뭐 8.5% 뭐 2% 이렇잖아요. 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끊었는데 이 옆으로 가는 건 아직 못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끊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이제 문제를 푸는 이걸 어떻게 끊어야 되냐. 근데 이게 끊는 게 웬만한 회사는 쉽게 끊을 수 있어요. 돈 좀 넣으면 되니까 빌려서 하면 되고. 근데 문제는 그 대상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높게 올라가면 400조잖아. 아니 이게 40조짜리 회사도 지배구조 이걸 바꾸려면 쉽지 않은데 400조기 때문에 이거를 앵간한 돈으로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물량을 받아주면 되지. 물론 삼성물산이 받으면 돼요. 근데 이게 얼마예요? 아까 전에 삼성생명만 팔아야 되는 게 20조라며 삼성화재가 팔아야 되는 게 뭐 3조라며요. 그럼 삼성물산이 23조어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23조를 받으려면은 삼성물산 시가총액이 23조가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못 받는 거죠. 그렇다고 저거를 갖다 내다 팔자니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지고 지금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삼성생명이나 물산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나. 일단 법이 바뀌니까 팔긴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삼성물산이 취득하기에는 물건이 너무 크고 이건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그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이디어 애널리스트 형들이 보통 생각하는 저거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엄청 똑똑한 분들이 여기 많이 뛰어들었겠죠. 저걸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시장에 한 10개쯤 됩니다. 이게 진짜 많아요. 이걸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해서 이걸 저렇게 한 다음에 저걸 저렇게 풀자라는 아이디어가 10개쯤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아이디어를 한두 개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예요. 이거 싱크빅 해야 됩니다. 웅진 싱크빅 아이템 알겠어. 삼성 욕한 거 아니에요. 알러브 삼성. 오케이. 퀴센인데 저거.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43% 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 31% 들고 있어요. 물론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이럴 거예요, 아직도. 그러면은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지분율을 올려야 지배구조가 유지될 테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요거를 날리고 요거를 팔아서 요쪽 거를 뭐 이렇게 삼성생명이 됐건 누가 됐건 삼성전자 지분을 여기를 올리면 요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거를 팔아서 여기를 올리자. 오, 지분을 낮춰서 뭐 판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삼성 전체 입장에서는 애널리스트 형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잘 돼야 돼요. 이 시가총액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한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얘네 뭐 주가를 올린다든지 시가총액을 올려서 세계적인 바이오 회사를 만들어서 얘네 시가총액을 많이 올리면은 뭐 삼성물산이 돈이 많아지니까 그걸로 삼성전자에 어떤 이게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분들이 첫 번째가 있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바이오도 잘 되고 이런 걸 다 팔아서 아예 지주회사가 되자. 삼성그룹에 삼성물산이 지주회사로 만들자. 이게 지주회사법에 따르면은 제가 알기에 거의 20%인가를 들고 있어야 될 거예요. 지주회사를 만들려면. 근데 삼성전자가 기억을 하시겠지만 300조 넘었죠. 요즘 거의 400조를 향해서 가잖아요. 이거 20%를 들으려면 80조예요. 없던 얘기로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이 80조. 삼성전자의 20%는 야 이게 너무 커. 이런 시나리오도 있긴 해요. 어떻게든 80조를 이거 팔고 저거 팔고 뭐 기아상간 다 팔아서 만들어서 지주회사로 가자는 건데 이건 너무 커요. 게다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돈을 열심히 모았어. 드디어 뭐 80조를 모았어. 예를 들면 이제 해볼까 했더니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서 예를 들면 이게 500조가 됐다. 예를 들면 400조짜리가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100조 됐잖아요. 20조 더 벌어야 돼. 그러니까 지주회사로 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열심히 모았더니 얘가 주가 조금 올라서 100조 올랐네 이러면 20조 모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시나리오 상에는 있어요. 온갖 시나리오가 다 있어요. 진짜 복잡한 시나리오가 다 있는데, 자 두 번째, 야 그럼 안 되겠다. 지금까지 보니까 이게 지배 구조를 어떻게 잘 만들려니까 문제가 뭐였냐, 궁극적으로 뭉친 싱크빅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큰 거야. 이게 너무 크니까 이 비중을 1% 올리는데 너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웅진 싱크빅을 막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크기를 조금 줄이고 삼성물산의 크기를 좀 늘리자. 어떻게 하면 된다? 요거를 요렇게 흔히 말하는 제조업 말고 투자 부분만 떼서 여기를 요렇게 합병을 시켜서 여기다가 요렇게 붙이면 얼굴 빵빵해지고 얘 좀 홀쭉해지니까 요렇게 한 다음에 하면은 이 비중을 높일 수 있다.
뭐 요런 또 웅진 싱크빅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삼성의 투자 부분을 떼서 돈을 몇 건데 떼서 이렇게 붙이면은 뭐 된다. 또 요런 거의 뭐 싱크빅입니다. 싱크빅. 이게 된다는 게 아니라 많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야. 많은 시나리오. 자, 요런 아이디어에 따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삼성은 삼성물산의 주가를 올리고 삼성전자의 주가를 낮춰야 된다. 삼바의 주가를 올려야 된다. 이런 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 배분 비중을 정할 때 얘네 주가가 낮아야 여기 최대한 많이 줄 수 있잖아요. 같은 비중이 여기가 높아야 여기가 P1이고 P2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음모론 비슷한 게 많이 돌아다니는 시나리오의 배경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은 우리가 진짜 속된 말로 그 뭐 80년대 90년대도 아니고 지금 2020년에서 이거를 정당하고 삼성도 요즘에 선언을 했죠. 무조건 준법으로 간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쉽게는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시나리오가 애널리스트 형들의 리포트에 갖고 오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삼성전자에서 투자 회사를 떼서 삼성물산하고 더해서 삼성전자의 위로 간다. 등치가 너무 크니까 요런 싱크빅한 아이디어도 있고 별별 아이디어가 다 있어요. 이걸 다 설명하면은 오늘 11시까지 해도 못합니다.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삼성생명까지 껴서 아예 삼성물산을 A와 B로 나눈 다음에 삼성물산 A는 여기 있는 걸 위로 띄어서 만들고 삼성물산 B는 삼성생명에 있는 걸 만들어서 또 뭐 이런 걸 또 만들다 하여튼 보다 보면은 정말 참신하고 그 버라이어틱한 아이디어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걸 다 뭐 볼 수는 없고 하여튼 저런 온갖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의 모든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삼성전자의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삼성생명이나 화재에 있는 것들을 다 날릴 경우에 10% 아래로 떨어질 수 있어서 예전에 SK 소버린처럼 목줄 갖고 흔들면은 삼성그룹의 어떤 지배구조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래갖고 삼성물산 주가가 많이 올랐냐? 뭐 그건 아니고요. 이 회사는 상당히 독특한 회사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아무도 이게 뭐 하는 건지는 그렇게 잘 관심이 없고 방금 전에 저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움직이는 회사예요. 놀라운 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웅진 싱크빅을 잘하느냐가 이 회사의 투자의 성패를 가릅니다. 정말 한 방에 여기 갈 수도 있고요. 한 방에 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상당히 정말 애매해요. 저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는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놀라운 아이디어를 내더니 삼성그룹이 발표할 수 있죠. 아니다. 어떤 새로운 A라는 게 등장하고 물산은 여기다 이러면은 그 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그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죠. 건설주, 바이오주가 뭐 오르는데 뭐 물산은 거북이 걸음이다. 뭐 이런 볼맨 그 레포트나 신문기에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삼성물산은 보통 뭘 따라가냐면은 삼성전자를 많이 따라가요. 삼성전자 지분이 5% 들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5% 들고 있는 것만 15조예요. 근데 얘네 시가총액이 18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 굉장히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특이하다. 그리고 삼성은 당연하겠지만 이번에 선언을 했죠. 준법 뭐 선언을 하면서 첫 번째가 무조건 법을 당연하겠지만 지키는 것과 자녀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는다. 정말 대단한 뭐 발표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렇게 보면은 일단 우리는 뭐 지금 지분구조 위주로 봤는데 그래도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지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일단 삼성물산입니다. 아무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건설 등 자체 산업 기여도가 9%예요. 관심이 없는 이유가 있죠. 계열사 지분 가치가 90%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사실은 정말로 이게 상당히 죄송한 얘기인데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90%의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체 산업 기여도가 9%예요. 9%. 이게 뭐 내가 잘했네 못했네 해도 거기까지 다 들은 다음에 졸고 있다가 갑자기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주식을 그럼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납니다. 그걸 왜 파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야 장난치냐 배당해라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또 삼성전자가 배당하는 거에 지금 5%를 받기 때문에 수천억을 받아요. 거기서 배당 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계열사 지분 가치 변화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득을 좀 받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굉장히 특이한 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삼성물산 전체는 뭐 이러고 있는데 보유한 계열사 지분 가치는 올라가고 있죠. 사실은 대부분의 뭐 지주회사들이 느낌이 이래요. 보통은. 그래서 이걸 너무 그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이래요. 보통 할인해서 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 이런 기대감은 있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있으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시나리오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시나리오 웅진 싱크빅을 잘해야 됩니다. 바이오로직스를 매각하고 자, 이 시나리오 1이죠. 레포트예요, 레포트. 매각하고부터 벌써 시나리오 1인 거예요. 이 재원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는 시나리오 2죠. if 하면은 then 기업가치가 오른다.
자, 저 이런 걸로 이제 사는 겁니다. 자, if 된 구문을 상당히 이용해야 돼요. 이 시나리오와 시나리오 2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면 배당이 높지 않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투자하기에 만만치 않은 조금 어떤 돌아가는 거를 좀 잘 알아야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삼성생명은 이번에 레포트 제목을 보면은 와, 정말 애널리스트 형들이 제목을 정말 잘 지으시는 것 같아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게 뭘 오래 기다렸냐면은 전자지분을 1980년대부터 들고 있었거든요. 40년 기다리셨다는 거죠. 웰컴이라는 거예요. 웰컴. 드디어 팔 수도 있지 않냐라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오래 기다렸지 않냐. 뭐 이런 레포트가 나오는 거고요. 다른 레포트를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투자 매력 상승인데 예를 들면 20조를 삼성전자 주가를 받는다고 쳐도 이거 뭘로 살 거냐. 삼성전자 말고 20조어치를 살 만한 게 니들이 뭐가 있겠냐 찾기가 과제라는 거죠. 물론 이거를 다 배당한다. 이거를 다 배당한다면은 저는 내일 당장 삼성생명을 사겠습니다. 20조를 다 배당해주면. 일단 배당 받고 생각하지 뭐. 야, 20조면은 당연히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직은 삼성이 재판이 9개가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주식들은 좀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결론이 나에 따라 시나리오가 어떻게 가에 따라서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과연 삼성전자의 지배구조가 정말 좀 잘 마무리돼야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데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삼성전자 주식이 6만원을 넘어서 8만원을 가는 80층을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잘 돼야 된다는 거고요.